네, 그리디 메소드는 워낙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디 메소드 우리가 그 알고리즘 배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크로스컬 같은 거요, 크로스컬 알고리즘 같은 거 배울 때는 그리디 메소드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그리디 알고리즘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고요. 오늘의 더 중요한 주제인 백트래킹에 대해서 좀 빨리 들어가 보죠. 백트래킹 메서드는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조스티브 서치, 즉 전수검사입니다. 우리말로 전수검사를 먼저 봐야겠죠. 전수검사가 뭐냐면 이거죠. 이 백트래킹이나 전수검사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디어는 비슷한데요. 어떤 최적회를 구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알고리즘들을 방법을 다 적용해도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다이나믹으로도 안되고 그리드로도 안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최후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의 최후의 방법은 다 해보는 것이죠. 무조건 다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첩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은행문을 도둑들이 은행 금고를 열 때 이상한 기계를 딱 연결시켜서 그 자물쇠에다가 막 암호를 막 정신없이 넣는 걸 볼 수 있죠. 기계로 막 숫자가 막 올라가면서 암호를 막 넣죠. 그런 것이 바로 전수검사입니다. 암호 만약에 4자리로 되어 있다면 암호가 7979였다면 예를 들어서 0000부터 그죠? 4자리였다면 9999까지 이 만번을 0000부터 99까지 다 넣어보는 것입니다. 다 넣어봐서 어느 순간에는 되겠죠. 7979 딱 채집기가 딱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딱 금고가 딱 열리겠죠. 이런 것이 바로 전수검사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스마트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해 봐야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아까 트래블링 세일즈의 문제 11,000개에 대해서 푸는데 소팅을 10,000개 하는 것은 수시간이 끝나죠. 전에 봤습니다. 몇 초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트래블링 세일즈의 문제에서 10,000개의 도시를 방문하는 방법은 무려 22년이 걸리는 그런 문제다. 그런 문제도 다 이런 전수검사는 아니겠지만 이런 전수검사 류다 이거죠. 백트래킹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수검사는 모든 가능성을 다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체계적으로 해보려면 상태 공간 트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상태 공간 트리라는 것은 아까 이 암호 0000부터 9를 때려 넣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넣는 키가 0, 1, 2, 3, 4 해서 9까지 넣을 수 있고 또 그 다음 숫자는 또 0, 1, 2, 3, 4, 9까지 또 0, 1, 2, 3, 4, 9까지 이렇게 네 단계로 경우를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트리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상태 공간 트리, 즉 스테이트 스페이스 트리라고 합니다. 이 상태 공간 트리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수검사 예를 보면 아까 냅색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냅색 프로블럼 중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해당되는 제로원 냅색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제로원 냅색 문제는 각 물건에 대해서 즉 맥스 프로핏, 즉 최고의 프로핏을 구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물건이 한 종류의 물건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의 물건이니까 넣는다 안 넣는다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제로원 냅색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전수검사 할 때는 물건을 넣는다 안 넣는다의 모든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있으면 첫 번째 물건을 넣을래 말래, 두 번째 물건 넣을래 말래 이렇게 다 비교해봐서 어떤 리프에 도달했을 때의 비용, 이런 비용의 최대죠. 최대의 비용을 되는 이런 이 0, 1의 조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로원 냅색 문제죠. 이렇게 하다 보면 트리 높이가 굉장히 트리가 노드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지죠. 특히 이제 제로원 냅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진 트리 형태인데 두 가지로 나눠버리면
O의 2n 플러스 1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되죠. O의 2n 플러스 1의 컴플렉시티. 이게 상당히 엄청납니다. 물건 종류가 뭐 1000개만 돼도 엄청난 숫자가 되죠. 엄청난 숫자의 스페이스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수검사는 최악의 경우 하는 것이지만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커지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일반적으로 써보면 노드 V에 대해서 솔루션이 V에 있으면 즉 리프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솔루션이 되면 right 솔루션 하고요. 아니면 V의 child U에 대해서 exhaustive search, 리커시브하게 떠들어가는 것이죠. depth first search와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수검사였고, 그러면 백트래킹은 무엇이냐? 백트래킹은 전수검사와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만 약간 그 전수검사의 문제점을 약간 개선한 것인데 뭐냐면 불필요한 분기, 즉 불필요한 브랜치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프루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효율을 있게 하는 것이죠. 즉 백트래킹도 불필요한 분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전수검사와 똑같은 컴플렉시티를 갖겠죠. 지수로 컴플렉시티를 갖는데 백트래킹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지수 컴플렉시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필요 없는 분기를 안 들어가 가지고 좀 그 어떤 분기를 줄일 수 있다면 효율을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전수검사에서 불필요한 분기를 줄이는 것이 바로 백트래킹이고요. 그래서 백트래킹은 전수검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여러 쌍이 있다면 그 여러 쌍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백트래킹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은 물론 전수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알고리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그죠? 또 해결은 되지만 비효율적인 문제, NP 문제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아까 다이내믹 프로그램을 풀면 O의 N, 2N이 됐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분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N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트래킹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전수검사랑 비슷한데 요 하나 더 들어갔죠. 프라미싱이라는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프라미싱은 뭐냐면 이 노드 V가 그러니까 노드 여러 개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는데 이 정도 와가지고 이 밑으로 더 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해봐야 최적화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을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이 판단하는 함수는 문제에 따라 틀릴 텐데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더 들어가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면 솔루션이 있으면 라이트 솔루션 하고 아니면 차일드에 대해서 백트래킹 한다. 아까 그 전수검사에 비해서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간 거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죠. 이거 하나 프라미싱 이 한 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막연하죠? 예, 막연할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보면, 다음에 이제 백트래킹 예, 세 가지를 들 텐데요.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